믿고 보는 출판사 민음사에서 새로운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조선 접서를 통해서 알게 된 출판사인데 탄탄한 구성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마음에 들었어요. 올해 2월 24일에 발매한 조선의 걸크러쉬는 책 제목만큼이나 흥미롭습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조선시대가 요구하는 여성상을 파괴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개척한 여자들, 혹은 시대가 요구하는 여성상에 맞춰가면서 그 안에서 자아 실현을 제대로 했던 여성들, 실제로 존재한 여성들의 이야기도 있고요. 조선시대에 알려진 소설, 이야기 등에 나온 여성 인물들에 대한 서사입니다. 다양한 기록물들이 참고 자료로 들어갔어요. 옛날 문헌들이 조선의 걸크러쉬를 더 생생하게 만듭니다. 복수는 화끈하게, 치밀하게, 그리고 내 손으로 쓱싹.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양쪽 목을 찌른 것은 절대 살려두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다. 안 노파가 입었던 흰 적삼과 푸른 치마는 색깔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빨갛게 피로 물든다. 안 노파를 죽인 은혜는 피 묻은 칼을 들고 곧바로 최정년의 집으로 향한다. 남은 분을 풀기 위해서다. 그러나 은혜의 어머니가 울며 말리는 바람에 그냥 집으로 돌아온다. 그때 은혜의 나이는 불과 18세이다.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였어요. 정조 13년인 1789년에 전라도 강진현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정조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은혜는 같은 마을에 사는 노파가 악의적으로 퍼뜨린 소문으로 인해 고통을 받다가 결국 살인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여성의 정죄에 관한 추문은 그 여성을 살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혜는 무고했지만 소문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어요. 주변인들이 도와주려고 했지만 은혜의 마음에 난 상처는 도저히 치유될 기미가 없었어요. 은혜의 모습은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는 여성상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인권이 매우 축소된 시기인 조선시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당한 것은 갚아주고야 마는 그런 캐릭터죠. 여성을 위한 사법의 정의 실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본인의 의를 스스로 찾으려는 광기에 사로잡힌 듯한 모습은 감탄이 절로 나오게 합니다. 조선의 걸크러쉬의 일부 복수자들 편에는 실제 사건, 소설, 그리고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한 소설에 나오는 여성이 주체가 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합니다. 쓰고 노래하고 나누다. 책의 한 부분입니다. 금원은 계속 고민했다. 여성은 대문 밖으로 나가지 않고 오직 음식과 옷감을 만들고 바느질과 같은 일이나 논하며 남편과 자식을 뒷바라지하고 제사를 모시며 손님을 접대하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야 했던 시대다. 여자로 태어났다고 규방 깊숙이 들어앉아 여자의 길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한미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세상의 이름을 날릴 것이랑 단념하고 분수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남자로 태어나지 않고 여자로 태어난 것이 불행인 시대였습니다. 금원은 시대가 요구하는 여성상에 대한 의문을 품었고요. 당시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사회적인 가치와 규범을 깨기로 결심합니다. 세상을 직접 만나고 본인의 뜻대로 해석하고자 했던 금원은 유랑을 시작해요. 여자의 모습을 버리고 남장을 한 채로 돌아다닙니다. 긴 여행을 마치고 남장을 벗고 다시 여자의 모습으로 돌아가는데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을지도 모르지만 직접 세상을 만난 경험들이 그의 내면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부녀자의 삶을 살았지만 여성들만의 사회 조직을 만들고 금강산 여행을 끝낸 지 20년 만에 자신이 경험했던 여행의 기록들을 모아서 여행 에세이인 호동 설악기를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페미니즘의 실현이 아니었을까요? 주변의 시선이나 평가보다는 자신의 철학과 믿음을 실현하며 사는 것, 참 대단합니다. 찾아보니까 호당 설악기에 관한 책들이 꽤 있네요. 조선의 걸크러쉬의 2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허난설원, 사인당 신씨 등의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가 아직 몰랐던 하지만 충분히 알아볼 가치가 있는 조선의 약자들의 강함에 관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시대를 거스르지 않고 교묘히 이용한 여인들도 있는데요. 책의 한 부분입니다. 여성은 우화영과 정식으로 혼인한 것이 아니어서 당장 그와 함께할 수도 없다는 것도 천한 신분으로 수절하며 혼자 살기도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더라도 솔직하게 자신은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몸을 의탁할 것이고
우하영이 돌아오면 당장 달려갈 것이라고 말한다. 우하영은 여성의 의기가 높고 사리 판단이 밝은 것에 감동한 한편 서글픈 마음으로 훗날을 기약하며 떠났다. 여기서 나오는 우하영은요, 실존 인물이에요. 황해도 평산 출신의 무장이죠. 무관으로 말단직에 있었지만 한 여자의 지혜와 전략으로 절도사에까지 이릅니다. 조선의 걸크러쉬를 읽으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것은 이름이 남지 않은 여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김씨, 이씨 또는 그냥 여자예요. 우하영의 잠재력을 알아본 그녀는 우하영을 독려하고 잠시간 그를 떠나서 다른 사내에게 몸을 의탁하고 그곳에서 자신의 할 도리 이상의 일을 마치고 다시 우하영과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밀어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성공하죠. 그는 우하영을 위해 당시의 정치 소식을 전하는 조보를 꼼꼼히 읽고 조언하기도 했어요. 이 여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조선의 유리천장을 간접적으로 깨버린 여성의 모습을 읽었습니다. 남자에게 의탁하는 듯 하지만 사실 남자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삶과 가치를 실현한 거죠. 조선의 걸크러쉬에는 후회 없이 살았던 여성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여자가 주인공인 소설도 소개돼요. 조선시대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와 허구를 교차하며 소개되는 여성들의 이야기는 첫째는 아직도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의 모습에 갇힌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둘째는 남성과 여성을 뛰어넘어 사회적 약자들, 자신들이 불행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굉장히 쉽게 설명되어 있고요. 재미도 있어요. 정말 추천합니다.